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저 지나가게 하라라는 책입니다. 박영규 지음 청림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담은 책으로 노자의 도덕경 속에 들어있는 81가지 지혜를 모은 책입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혼란해지고 중심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간소한 인간관계로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내는 노자의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밝다. 이런 사람은 제 자리를 잃지 않으니 오래 간다. 이는 도덕경 33장에 실린 글인데요. 나답게 산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약점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않고 인정하면 그 깨달음의 힘이 자연스럽게 약점을 녹여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발걸음이 우아하고 활기차게 보인다고 그 발걸음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제 발걸음을 잊어버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고유한 걸음과 내게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 걸음과 속도대로 걸으면 됩니다. 인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도덕경에는 크게 고든 것은 조금 굽은 듯하고 뛰어난 솜씨는 조금 서툴러 보이고 훌륭한 말은 조금 어눌해 보인다라고 실려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한계가 있는 법으로 중요한 것은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드러낼 용기를 가지면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어렵다고 느낄 때 가장 손쉬운 해결법은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뭐든 끄적거리다 보면 실마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므로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주어진 일을 무겁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느니 가볍게 순간순간의 스텝을 밟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함이 삶의 집중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삶이 행복해지는 비결도 무척 단순한데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듭니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것을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면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집중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사는 곳을 단순하게 만들면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과 에너지를 덜 쓰면 중요한 일에 사용할 시간과 여력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도덕경은 도의 입장에서 이런 일은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와 군더더기 행동이다. 이는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며 도를 깨우친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것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 도에서 멀어지는 행위이며 노자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와
군더더기 행동에 비유한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전략이 현명합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저 돛을 펼치라고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은 미리 자신을 책망하지 마라. 필요할 때 누군가가 확실히 꾸짖을 테니 그때 뉘우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덕경은 회오리 바람도 아침 내내 불지 않고 소낙비도 종일 내리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물때는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인생은 흘러갑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저 돛을 활짝 펼치는 것, 이 간단한 법칙이 인생을 만족스럽게 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조금 있다가 저 바람이 강해져서 태풍으로 변하면 출항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텐데 그렇게 되면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을 미루다 보면 눈앞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의 원칙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다가 오늘의 행복을 놓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짐만으로 족합니다. 굳이 오지 않은 내일의 짐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청사진을 멋지게 짜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는 사이 앞에 놓인 음식은 다 식어버립니다. 기다리는 버스가 확실하게 온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다 싶으면 냅다 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무심히 거치고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절로 맑아집니다. 힘이 들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아파도 조금 더 견뎌보자, 곧 좋아지겠지라고 되뇌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그다지 지혜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다 그런 거야가 더 좋은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놓을 수 있는 힘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생길 때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신을 채근하기보다는 그럴 때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인생의 암흑기라는 표현은 별로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구름 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는데 특정 시기를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것은 인생의 궤적을 지나치게 좁혀버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항상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갈길도 걷고 진흙탕 길도 걷는 것이 인생입니다. 구름이 낀 날에는 내 인생에는 도대체 언제 햇볕이 들려나 하면서 초조해하지 말고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야 하는 생각으로 무심히 바라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짙은 먹구름도 스르르 거치게 됩니다. 크게 이루어진 것은 조금 모자라 보인다고 하는데요. 도덕경에는 위축시키려면 먼저 성하게 하고 약하게 하려면 먼저 강하게 해야 한다. 없애려면 먼저 흥하게 하고 빼앗으려면 먼저 줘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 무겁게 처신하는 것보다는 농담처럼 가볍고 소박하게 처신하는 것이 때로는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드는 신의 한 수가 된다고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인도에서 온 이 젊은 학생을 아니꼽게 여기던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간디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피터스 교수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교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간디 학생,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경우는 없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라고 응수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복수심에 불탄 교수는 다음번 시험에서 간디를 골탕 먹이려고 했으나 간디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피터스 교수는 분을 사기며 간디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간디 학생, 자네가 길을 걷고 있다가 2개의 자루를 발견했다고 치자. 한 자루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고 다른 자루에는 지혜가 가득 들어있었어. 둘 중 하나만 주울 수 있다면 어떤 쪽을 택하겠나? 그야 당연히 돈 자루죠. 저런, 학생이 벌써 그래서야 쓰나? 나라면 틀림없이 돈 대신 지혜를 택했을 것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미소를 지으며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히스테리 상태에 빠진 교수는 간디의 시험지에 신경질적으로 멍청이라 적은 후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은 간디는 교수에게 다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시험지에 점수는 안 적혀 있고 교수님 서명만 있는데요 라고요. 쉼이 있어야 삶도 있다고 하는데요. 노자는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래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손을 놓고 쉬지 못하는 것은 일보다는 마음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짐을 내려놓고 쉬면 되는데 우리는 대개 이것까지만 끝내고 쉬자라며 계속해서 일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그제야 조금 쉬면서 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연말에 그 다음 해의 휴가 계획부터 잡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연말에 그 다음 해의 업무 계획부터 잡습니다. 주간 달력이 빨간 날부터 시작되는 것도 먼저 쉬고 일은 그 다음부터 하라는 취지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쉬는 걸 더 어려워하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도 실패한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군더더기는 걷어내고 본질에 충실하라고 하는데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자는 도덕경에서 부귀를 누리면서 삼가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허물을 남기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또한 그것을 실제로 가지게 될수록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소유에 짓눌려 삶을 조종당하기 때문인데요.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소중한 것을 이루려면 끊임없는 덜어내기로 일상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행복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해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적당한 것, 적은 것, 작은 것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득 채운 상태로는 멀리 나아갈 수 없고 비우지 않고는 더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끊임없이 흐르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
그저 지나가게 하라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